미생물과 평생 함께 가라. 미생물요 전체가 가진 최고의 장점은 인간의 견함 절대 가질 수 없는 그것이 바로 적응력이다. 인간이 평생에 걸쳐서 호르몬 성세를 겪고 새로운 음식을 시도하거나 새로운 것을 방문할 때마다 미생물은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을 제대로 이용한다. 영양 부족 문제없다. 성인이 되면 어릴 때와 다른 양의 비타민과 미네랄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아기에게는 엽산이 많이 필요하지만 엽산이 들어온 음식을 아기가 직접 먹을 수는 없다. 하지만 아기의 미생물은 유전체는 모유로부터 엽산을 합성할 수 있는 유전자로 가득 차 있다. 성인에게는 엽산이 그다지 많이 필요하지 않은 데다가 이미 음식에서 충분한 양을 얻는다. 그래서 어른의 미생물은 엽산을 합성하는 유전자 대신에 분해하는 유전자를 포함한다. 비타민 B12는 반대의 경우다. 나이가 들면서 인체는 비타민 B12를 더 많이 필요로 한다. 그래서 미생물군 유전체는 그에 맞춰서 음식에 비타민 B12를 합성하는 유전자의 수를 늘린다. 이는 미생물이 아주 침질해서 우리를 위해 봉사하는 게 아니고 미생물 역시 이 비타민과 그 전구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음식물을 분해하고 영양소를 합성하는 다른 유전자들도 나이가 들면서 변한다. 이는 우리가 먹는 음식을 제대로 이용하고 신체에 일어나는 변화에 대처하기 위함이다. 우리가 누구와 사는가 하는 것도 우리가 보유하는 미생물에 큰 영향을 미친다. 사람이 집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존재의 흔적을 지문이나 발자국 또는 피부나 머리카락에 떨어진 DNA 등으로 남기는 것처럼 사람은 미생물의 흔적도 남긴다. 미국의 오늘 7가구를 대상으로 각 가구의 구성원과 미생물을 조사한 연구에 의하면 재미있게도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의 손이나 발, 코에 있는 미생물과 그 각 집의 바닥이나 표면, 문고리 등에 있는 미생물을 비교하여 누가 어떤 집에 살고 있는지 알아낼 수 있었다. 놀랄 것 없이 부엌이나 침실의 바닥에 있는 미생물은 그 집에 사는 사람의 발에 있는 미생물과 일치하고 주방 표면이나 손잡이에 있는 미생물은 손에 있는 미생물과 일치했다. 연구가 진행되는 기간 중에서 세 가족이 이사했다. 며칠 만에 그들이 새로운 집에서 새로 이사온 사람들의 박테리아가 증식하면서 예전에 살던 사람들의 미생물을 순식간에 대체해버렸다. 집에 사는 미생물에 대한 가족 구성원의 기여도가 워낙 극적이라 사람들이 며칠만 집을 비워도 집에 남겨진 미생물의 흔적은 금세 차갑게 식어버렸다. 한 사람이 남긴 미생물의 발자취와 시간에 따라 감소하는 미생물의 흔적을 이용하면 범죄 수사에서 사건의 타임라인을 설정하는 데 믿을만한 정보로 사용할 수 있을지 모른다. DNA 연기 서열 분석 기술이 범죄 현장의 조사 과정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았다. 그러나 개인의 미생물군 유전체는 게놈보다도 고유하다. 그들이 어떤 사건에 숨겨진 비밀을 밝혀낼지 상상해보라. 가족의 구성원은 서로 비슷한 미생물을 가지는 경향이 있다. 특히 대부분의 부모는 아이들과 거의 같은 박테리아를 공유한다. 친구나 타인과 동거하면서 사람들은 시리얼에 부어 먹는 우유 이상의 것을 공유하게 된다. 조사 대상이 단 한 가정 구성원이 서로 혈연관계에 있는 가족이 아니라 유전적으로 연관성이 없는 남이었다. 하지만 그들이 공유하는 환경은 서로의 미생물총을 병합하기에 충분했다. 세 명은 모두 많은 미생물을 공통으로 가지고 있었고 특히 손에 서식하는 미생물을 많이 공유했다. 세 사람 중에 둘은 서로 사귀는 사이였는데 그들은 나머지 한 사람에 비해서 둘 사이에 더 많은 미생물을 공유했다. 여성의 경우 매달 주기적으로 일어나는 호르몬의 성생 과정이 몸을 구성하는 미생물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 많은 여성에게 월경 주기는 질에 사는 미생물 종의 증식 패턴과 연관성을 나타낸다. 어떤 미생물 군집은 호르몬의 주기와 완전히 일치하는 증감 패턴을 보인다. 그러나 어떤 박테리아 경우에는 질 내에서 종 조성의 변화가 완전히 무작위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주기와 전혀 연관성이 없는 것 같다. 반면에 또 다른 박테리아는 월경이나 배란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늘 안정적으로 군집을 유지한다. 흥미롭게도 여성 몸에서 군집의 크기가 증감하는 패턴에 따라서 균주나 종이 작용하는 수준도 달라진다.
오자마던 락토바실러스 젖산 핵생생균이 갑자기 사라지게 되면 또 다른 젖산 생생경, 아마도 착한 연쇄상 고견 견주가 그 자리를 대신할 것이다. 그래서 정원 밖에 들어도 그들이 하는 일은 지장을 받지 않게 된다. 나는 좀 전에 임신 중의 여성의 제일 미생물 총은 임신 전과는 조성이 달라진다고 언급했다. 같은 일이 임신 중인 여성의 장내 미생물에서도 일어난다. 임신 기간에 여성은 11에서 16kg 정도 체중이 증가하는데 대략 계산해보면 아기의 무게가 약 3kg, 태반과 양수 및 혈액이 약 4kg이다. 그리고 나머지 4에서 9kg이 지방이다. 임신 제3분기 여성의 신진대사 지표를 보면 비만으로 인한 건강 장애를 겪는 사람과 매우 비슷하다. 잉여 체지방, 높은 콜레스테롤, 혈액 내당 수치 증가, 인슐린 내성과 염증 수치 증가 등이 비만과 임신에서 모두 함께 나타난다. 비만한 사람들의 경우에 이런 증상들은 모두 건강하지 못하다는 징표이지만은 임신 중에는 다르게 해석될 수가 있다. 신진대사에서 그 여성의 에너지를 추출하고 저장하는 능력에 일어나는 변화는 특히 임신 중에는 매우 결정적이다. 실제로 2인분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지방 조직을 한 겹 덧붙임으로써 자라는 태아에게 안전 그물망을 제공하고 엄마가 아기의 성장을 지탱할 수 있는 충분한 에너지를 확보하게 하려는 것이다. 또한 잉여 지방은 아기가 태어났을 때 모유를 생산하기에 충분한 에너지를 가진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코넬 대학교의 루이 레이는 마른 사람과 살찐 사람 간 미생물 총의 차이를 밝혀냈다. 레이는 비만 뒤에 숨겨진 미생물 총의 변화가 임신 중의 신진대사의 변화와도 관련이 있는지 시험했다. 레이의 연구팀은 임신 중인 여성 91명을 대상으로 장내 미생물을 조사했다. 임신 제3분기가 되었을 때 여성의 미생물은 임신 초기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조성으로 바뀌어 있었다. 다양성이 크게 떨어지고 프로테오박테리아와 액티노박테리아가 많이 자라고 있었다. 이런 변화는 설치류와 인간에게서 염증과 연관지어 나타났던 증상을 떠오르게 했다. 2장에서 말했듯이 살찐 사람의 미생물을 무균주에게 이식시키면 마른 사람의 이생물을 이식시켰을 때 비해서 체지방을 빠르게 증가시켰다. 이런 미생물 이식은 미생물이 체중 증가의 결과가 아닌 원인이라는 것을 명료하게 보여주었다. 루이레이는 같은 접근 방식으로 이용하여 임신한 여성의 제3분기 미생물을 실험하였다. 임신과 여성에게서 나타나는 비만과 유사한 신진대사의 변화가 미생물의 조성이 변했기 때문에 일어난 것인가, 아니면 신진대사의 변화가 미생물의 조성을 변화시킨 것인가. 인간의 제3분기 미생물을 이식받은 무견쥐들은 제1, 3분기 미생물을 받은 쥐들에 비해 좀 더 체중이 늘고 혈당 수치가 올라갔으며 염증이 더 심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변화는 자라나는 아기가 자원을 얻고 필요에 따라 전환하는 것을 도와준다. 일단 아기가 태어나면 여성의 장내 미생물은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흐른 후 정상으로 돌아온다. 현재로서는 임신 기간에 증식한 미생물들이 얼마나 오래 머무는지 또 어떻게 그들은 원래대로 되돌리는지 확실히 알려져 있지 않다. 하지만 모유 수유나 진통 중 분비되는 호르몬이 이와 관련이 있지 않을까 짐작한다. 모유 수유가 아기의 몸무게를 변화시킨다는 것을 잘 알려져 있다. 이는 분명히 임신 중에 저장했던 열량을 사용하는 것이다. 모유 수유가 임신 중에 생긴 비만 미생물의 변화까지 되돌릴 수 있는지는 아직 알려져 있지 않다. 그러나 우리는 모유 수유가 이후에 산모의 제2형 당뇨병이나 고콜레스테롤, 고혈압, 심장병의 위험을 낮춘다는 것은 알고 있다. 장내 미생물 총은 비록 식단이나 호르몬, 해외여행이나 항생제의 영향을 받기는 하지만 일단 성인이 된 이후로는 상당히 안정적으로 유지가 된다. 하지만 노년기가 되면 전반적인 건강의 변화와 더불어서 체내의 미생물 집단의 변화가 일어난다. 체내의 인간 세포들이 집합적인 나이를 나타낸다면 미생물 성격들도 마찬가지다. 물론 개인의 일생 동안 내내 지속하는 인간 세포는 거의 없다. 그리고 대부분의 미생물들은 체내에서 겨우 몇 시간 또는 며칠 머물 뿐이다. 그러나 슈퍼 유기체로서 인간의 미생물은 나이가 들면서 효율이 떨어지고 비틀거리기 시작한다.
대개는 몇십 년간 항체를 위축해둔 면역 시스템이 책임이 있다. 나이든 신체에 돌아다니는 면역 촉진 전달 물질이 뇌는 지속적인 소음은 21세기형 질병에서 보이는 낮은 수준의 만성 질환의 반영이다. 염증 노화라고 부르는 이런 만년의 의학적인 특성이 건강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당연히 이것은 또한 장내 미생물청의 조성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염증 수치가 높고 건강이 나쁜 고령자는 장내 구성원의 다양성이 떨어진다. 특히 면역기를 안정시키는 종은 적어지고 면역기를 들쑤시는 종들은 늘어난다. 노화가 염증을 불러일으키고 염증이 미생물청의 변화를 가져오는지 아니면 노화에 따른 미생물청의 변화가 염증을 야기하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그러나 노연적의 식단은 미생물 군집 형성에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미생물청이 노화 과정의 중요한 원동력이 될 것이다. 시기상조이지만 어떤 과학자들은 노인들의 장내 미생물청을 개조함으로써 인간이 좀 더 오래도록 건강하게 살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인간의 수명을 연장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들떠 있다. 인간은 태어나 처음 숨쉬던 순간부터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미생물과 함께한다. 우리의 몸이 성장하고 변화하면 미생물군 유전체는 변화에 적응하여 인간 기능의 확장체로서 인간과 미생물 자신의 필요에 맞게 고작 몇 시간만에도 스스로 조정하고 맞춰 나갈 수가 있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제대로 작용한다면 엄마의 미생물은 아기에게 필요한 가장 최고의 선물이다. 부모의 선택은 문자 그대로 우리가 걷고 말하고 자신을 돌보는 법을 배우는 과정에서 그들이 낳은 아기들이 함께 살아간다. 성인으로서 우리 몸의 모든 세포, 즉 인간의 것이든 미생물의 것이든 이들 모두를 돌보는 책임은 우리 자신에게 있다. 엄마로서 여성은 자기의 유전자만이 아니라 박테리아 수백 개의 유전자까지 함께 아기에게 물려준다. 유전자 복권에 당첨되는 것은 확률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선택의 문제이기도 하다. 우리가 자연분만과하게 기회를 줄 수가 있다.